자, 경우의 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울 게 뭐냐면 단원명은 진짜 그냥 전체 단원명은 경우의 수죠. 근데 이 경우의 수 문제를 사실 어떻게 풀라고 했냐면 쌤이 어떻게? 수용도로 표현을 해서 그쵸? 네. 그러다가 보면 몇 개를 쭉 나열하죠. 네. 그다음 뭐가 발생되는 규칙? 규칙성이 발견돼서 네. 그걸 가지고 일반화 시키는 거라고 했죠. 네. 이게 뭐예요? 평가원이 맨날 말하는 이야기죠. 오케이? 네. 귀납적 추론이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쭉쭉쭉쭉 전체적인 범위를 다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다 찾아가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규칙성을 발견할 수 있다. 네. 그러다 보면 답을 낼 수 있다. 네. 그 평가원이 맨날 발표하는 게 6월 달에는 거의 이런 식으로 내가 설명을 할 겁니다. 6월 대비할 때는. 네. 알겠죠? 3, 4월 교육청이랑 교육평가원이랑은 좀 달라요. 알겠죠? 대비하는 것도 좀 다릅니다. 자, 보죠. 경우의 수라고 하는데 수용도를 그리다 보면 계속 수용도를 그린다. 즉 귀납적인 추론을 다 하다가 보면 네. 결국엔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규칙성이 발견된다는 거죠. 네. 그 규칙성들 중에 이런 규칙을 갖는 걸 어떤 규칙? 뽑아서 배열하면 배열 가직수까지 생각하는 걸 우리 뭐라고 부른다고요? 순열이라는 게 발견이 될 것이고 조합이라는 게 발견이 될 것이고 오케이? 이런 규칙성을 갖게 되는 걸 우리는 찾아준다 이 얘기예요. 그 순열 중에 자 뜻이 뭐죠? NPR은요. 이거는 봐봐요. N permutation R, NPR이라는 전호문요. 사실 수용도를 그리다 보니까 규칙성이 발견됐다. 그래서 NPR이라고 표현을 한다. 서로 다른 N개 중 서로 다른 R개를 뽑아 뭐예요? 배열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NPR이라고요. 오케이? 네. 머릿속에 계속 담아둬야 될 건 뭐냐면 이건 특정한 경우죠. 네. 기본적인 계산을 위한 경우인 거지 이게 실제 문제는 아닙니다. 나온다고 쳐봤자 2, 3점이겠죠. 맞습니까? 네. 자, 이런 순열이라는 걸 풀다가 보면 그것들 중에서도 또 규칙성을 갖는 것들이 있더라. 그걸 우리 뭐라고 부르냐? NPR이라고 부르죠. 얘는 뭐예요? 서로 다른 N개 중 중복을 허락하여 R개 뽑아 배열이죠. 맞나요? 네. 이해하죠? 네. 이런 큰 순열의 두 맥락이 있는데 하다가 보니 같은 것이 있는 순열도 공부를 하게 되고 그렇죠? 같은 거. 또 뭐도 있어요? 원순열도 있고 이렇게 된다 이거죠. 이런 공식들에 연연하면 좆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절대 저 단독으로 문제를 내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떻게 문제를 내냐?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계산을 내고 그리고 가지를 다 나눠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 뭐, 어떤 상황에서 뭐, 어떤 상황에서 뭐 이렇게요. 자, 무슨 말인지 알았겠습니까? 네. 이게 뭐다? 경우의 수 문제다 이 말. 조합은 또 뭐가 있는지 잠깐 써볼게요. 조합에는 뭐예요? NCR이라고 쓰는데 이거 조합을 제대로 공부를 해둬야 나중에 확률의 전체 경우의 수나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중에 내가 분명히 한번 강조한 적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N은 서로 다른 N개 중이에요. 맞아요? 네. 이 말이 포인트라는 거죠. 알게 서로 다른 알게죠. 네. 그리고 배열이에요, 뽑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NCR이 하다가 보니 이거를 뭐 팩토리얼로 쓰는 연산들도 나올 것이고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뭐 NHR이요. 오케이? NHR 중복을 허락해서 서로 다른 N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알게를 뽑는 거죠. 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린 얘를 어떻게 쓰죠? 이렇게도 쓴다라는 거 정도로 기억하죠. 네. 그리고 팩토리얼 쟤를 표현하다가 보니까 쟤를 팩토리얼로 표현하다 보면 NCR이 누구랑 동일하다? NCN-R이랑 동일하다. 이런 것들도 계산이 된다 이거겠죠. 그건 이항점에서 조금 더 다루게 되는 거고요. 일단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팩토리얼에 대한 정제들, 계산들 이런 것들은 알아야 합니다. 단독 문제는 때려 죽여도 안 나옴. 이거 자칫 단독 나와봤자 2, 3점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죠? 이런 것들을 섞어서 이런 가지수, 경우를 나눠서 그 나누는 경우 수마다 계산할 때 도움이 되는 거지. 이거 단독 문제를 냈을 때 진짜 계속 만들지 다 맞춘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뭔 말인지 알죠?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 경우의 수에 대한 이런 단독 계산들에 대한 건 설명 안 하겠습니다. 모르면 뒤져야죠 지금 고3인데 그죠? 자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끝을 내도록 하죠. 이제 그리고 문제를 같이 좀 보겠습니다. 자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얘에서 제일 짱짱 중요한 거 경우의 수 수년 조합에서 짱짱 중요한 거입니다. 뭐냐면 어떤 국어적인 설명이 존나 상황이 많이 있고 공을 쳐 뽑는다는 둥 카드를 뽑는다는 둥 씨발 당첨 대비가 어떻게 됐다는 둥 그 국어적인 표현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수학적으로 뭐 해야 돼요? 수식화를 해야겠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말이 존나 길어. 야 어느 거 쓸지 어떤 걸 사용해서 경우로 나누면서 뭘로 계산할지를 여기서 정해놓고 가야 합니다. 아 이렇게 풀어야지. 이런 걸 써먹어야지. 이것만 연습하시면 돼요. 오케이? 수학적으로 수식화. 이거 당연히 이게 뭐예요? 지금 같이 가지수 나눠가면서 아 이런 가지수로 나누기 전 과정이겠죠. 아 얘는 뭐 얘와 얘의 조합으로 풀겠다. 아니면 이 말을 수학적 수식으로 아 요거를 뭐 컨비네이션으로 나누거든가 아니면 뭘로 나누든가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겠다. 여기에 목숨을 거시면 됩니다. 이제는요. 오케이? 단순 몇 시 몇 안 가리켜요. 그건 알아서 연습하십시오. 교과서만 펼쳐도 다 나와 있죠. 네. 오케이. 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늘 연습할 건 아 여기서 뭘 쓴다의 개념 자체가 중요한 거지. 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게 아닙니까? 이 NCR, NPR, NHR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랑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됐습니까? 네. 예. 저희 막 A, B, C 순서상 할 때 H 쓰잖아요. 아 A 플러스인데요. 그런 거는 그 H랑 C, H에는 그 뽑기만 한 거고 그 배열은 안 한 거예요. 네. 중복 조합이죠. 조합엔 배열이 없습니다. 뽑기만이요. 네. 됐죠? 갑니다. 자 페이지 5페이지를 보시죠. 오케이? 5페이지에 그 아래에 있는 유제 1번 따위는 필요 없고요. 유제 2번을 보겠습니다. 1, 2, 3, 4가 1, 2, 3으로 가는 함수래요. 정역이 x고 공역이 y인 상황에서 이게 바로 쌤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죠. 야 이거 봐봐. 이 말을 수식화하는 건 어렵지 않죠. 그냥 뭐예요? 그냥 선택하는 경우로 봐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누구를 선택하겠다? 1, 2, 3, 4가 1, 2, 3 중에 고르겠다라는 뜻입니다. 맞아요? 네. 그거는 뭐 수식하는 게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경우를 나누게 되죠. 어떻게 해요? F1 더하기 F3은 뭐다? 홀수이다. 결론은 둘 중에 하나는 홀수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하나는 짝수고요. 네. 이해해요? 네. 다음 2, 3, 4는 홀수래요. 맞습니까? 네. 그러면 얘는요. 필이 딱 뭡니까? F3을 기준으로 홀수일 때와 짝수일 때를 나누게 되겠죠.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네. 자 봅시다. F1, F2, F3, F4까지죠. 얘가 홀수 5드 넘버 5라고 쓰겠습니다. F2는요. 무조건 짝수 2분 넘버라고 쓸게요. 됐습니까? 네. 홀수 짝수로 딱 고정이 되어 있다면 네. 또 어떨 때? 이럴 때. 짝수 홀수로 고정이 됐을 때. 네. 그럴 때에 대한 문제풀이를 각각 나눠서 풀어주면 되겠죠. 네. 이렇게 두 가지만 나눌 줄 안다면 이 문제는 다 푼 거랑 다를 바가 없지요. 내가 말했던 그 가지를 나눠서 경우를 나눠서 문제를 푼다는 게 이겁니다. 됐습니까? 네. 자, F3은 홀수, F1은 짝수, F2 더하기 F3 더하기 F4는 홀수죠. 이 세 개를 쳐 더했을 때 뭐가 나온다고요? 홀수가 나온다는 거. 이 상황에서 둘 다 뭐인 경우요? 홀수. 짝수인 경우가 존재하겠죠. 네. 둘 다 뭐인 경우도 존재해요. 됐습니까? 네.
웃긴 건 이거 1대1 함수 1대1 대응 있다는 거 아닙니다. 아시죠? 네. 오케이. 이런 조건을 나눠서 문제를 풀어가면 되겠다 이 말이겠죠. 알아듣습니까? 네. 자 보시죠. 첫 번째 걸 보겠습니다. 자 F3은 홀수가 나올 때는요. 어느 때와 어느 때예요? 1, 3 두 가지죠. 그럼 얘는요 뭐밖에 안 돼요? 2밖에 안 됩니다. 네. 맞습니까? 네. 그 상황에서 2, 4가 둘 다 뭐밖에 안 돼요? 2. 이럴 때 네. 맞아? 네. 또 뭐 있어요? 없죠. 홀수일 때 뭐예요? 1, 3. 1, 3 중에 골라주고 1, 1, 3 중에 골라주면 되겠다 이거죠. 네. 이렇게 경우의 수를 세서 두 개를 검은색과 파란색을 더해주면 답이 나오겠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제일 중요한 포인트를 잘 보세요. 야 무조건 몇 곱하기 몇 곱하기 몇으로만 표현되는 거 아니고요. 저런 조건의 상황에 맞춰서 나눠서 오케이? 그 상황에 맞게끔 각각 계산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네. 오케이 다음 거 보시죠. 자 계속해 나가면 이제는 7쪽을 보도록 하죠. 3번 같은 경우는 5개의 문자 A, B, C, D, E를 일렬로 나열할 때 맞아요? 네. A, E가 양 끝에 오는 경우의 수 이거는요 A, E를 양쪽에 고정해 놓고 어떤 상황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맨 왼쪽에 A가 오고 맨 오른쪽에 E가 오고 거꾸로 바뀔 때. 바뀔 때 그 두 가지만 나누느냐 못 나누냐면 끝나겠죠? 네. 그 나머지 가운데는 뭐 하면 돼요? 20배. 배열하는 선택 가짓수로 해주면 되겠죠? 네. 어렵습니까? 충분히 안 어렵죠? 네. 오히려 수능 문제 같은 또는 평가원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은요 아니지 사실 니네가 어려워하는 게 그런 거긴 이런 거긴 할 겁니다. 그 두 번째 거 보시죠. 유제 4번 보세요. 자 6개의 숫자 1, 2, 3, 4, 5, 6 중 서로 다른 4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여 맞습니까? 네. 네 자리 자연수를 만들려고 한답니다. 자릿수 4개요. 됐나요? 네. 천의 자리는 뭐고요? 짝수. 각 자릿수 중 짝수끼리는 서로 이웃하지 않는답니다. 그런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는 거죠. 네. 그럼 잘 봐봐요. 천의 자리 칸이 몇 개예요, 총? 네 개요. 4개죠. 천의 자리는 여기죠. 네. 여기가 짝수 나온다는 뜻이죠. 네. 네. 여기는 절대 뭐가 못 나와요. 뭐 그러니까 일단 이 새까지 고정이죠. 네. 이 뒤를 확인해 주면 되는 거죠. 네. 뭐가 나올 수 있어요? 짝수. 짝수, 홀수가 나올 수 있죠. 네. 그쵸? 네. 또 홀수, 짝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또 홀수. 싹 다 홀수 나올 수 있죠. 이 세 가지 경우에 대한 생각만 해주면 그러니까 이렇게 수영 이렇게 나누기만 한다면 끝난 거 아니에요? 이런 것만 연습하면 된다 이거죠. 알겠어요? 경우의 수는 단독 계산 문제를 내면 2점짜리 3점짜리입니다.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그거. 진짜 걔 병신 새끼 아닌 이상 안 틀려요. 그죠? 이거 이해하죠? 네. 맨 앞에가 홀수, 짝수니까 여기서 잘 봐. 맨 앞에 선택되는 것 때문에 가지수만 좀 달라집니다. 그것만 조심하면 되겠죠. 맨 앞에 누구예요? 1, 2, 3, 4, 5, 6 중이니까 3개 중에 6개 중에 몇 개일까? 짝수 3개 중에 몇 개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 선택하니까 몇 가지예요? 3가지. 31. 맞아요? 네. 홀수는요? 31. 그쵸? 네. 근데 우린 여기서만 생각할 거죠. 네. 그럼 얘를 잠깐만 이렇게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 어차피 자리는 고정이죠. 네. 짝수 3개 중 2개를 선택해서 배워. 홀수 3개 중 2개를 선택해서 배워. 끝. 맞죠? 얘는요? 똑같죠? 네. 얘는요? 똑같아. 다르지 이 새끼야. 답이죠. 네. 됐습니까? 저 31인 거죠. 31. 됐습니까? 33이지. 됐나요? 네, 이 중신들이 서로 투닥거리네. 자, 알아들어요? 네. 다음 거 봅시다. 자, 이렇게 조건 나누는 거에 연습을 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아, 씨발 진짜 별거 아니구나 깨달아집니다. 이 나누는 것만 연습하면 돼요. 됐습니까? 네.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지울게요.
단원명으로 분류가 돼 있으니 한번 제대로 설명을 해보긴 해봅니다. 알겠죠? 어떤 것 때문이냐면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단원명은 원순열입니다. 자, 원순열을 풀 때는 쌤과의 룰을 좀 정하죠. 알겠죠? 네. 쌤과의 룰을 먼저 정합니다. 어떤 특정한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네. 오케이? 어떤 특정한 상황을 만들어야 되냐. 예를 들어 마주보고 있는 게 누구다. 이런 상황들 있죠. 오케이? 이럴 때는요. 원탁에 놓고 먼저 그 자리를 고정시킵니다. 오케이? 네. 마주보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 원탁에 앉힐 때 먼저 그 자리를 고정한 다음에 나머지 찌끄레기들을 뭐 해주면 돼요? 배열해주면 됩니다. 이해해요? 네. 그리고 이웃할 때 이럴 때는 좀 다르죠. 얘를 그 이웃한 놈을 덩어리로 잡으면 돼요. 맞아요? 네. 시작 방향이 좀 달라요. 알겠어요? 네. 둘이서 이웃할 때와 마주 볼 땐 좀 다릅니다. 이거 알고 가야죠. 이해하죠? 네. 자, 그럼 잠깐은 원론적인 부분을 다시 되돌아가 봅시다. n명을 안 칠 때는 n팩이죠. 그쵸? 네. 근데 그걸 n으로 나눕니다. 그쵸? 왜 n명을 나눌 때 그래서 공식으로 이렇게 외우면 되는데 내가 이걸 못 외우게 하죠. 왜요? 이걸 왜 못 외우게 하죠? 활용하면 사각형. 얘는요. 왜 n으로 나누게 되는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를 해야만 이게 활용이 됐을 때 풀어나갈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잠깐 보도록 합시다. 4명을 안 치는 걸로 생각해보죠. 제일 처음에 이렇게 썼다고 치죠. 배열되는 가지수이 한 가지가 얘일 거 아닙니까? 이거죠. 그 다음은 A, B, C 이 4가지가 다 어때요? 같아요. 그래서 그 4개를 하나로 세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런 모양이 이것만 있느냐? 아니요. 각각 별로 다 있다 이거죠. 네. 총 배열의 가지수 4명을 배열할 가지수 4팩인데 그 4팩계가 총 24개거든요. 네. 그 24개 그게 나열로 쭉 해보면 4개 다 하나로 해석이 된다겠죠. 그래서 나누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특이한 케이스 마주 볼 때 이런 원탁을 제외한 나머지는 일단 생각의 시작은요. 어떻게 해요? 일렬로 세우는 방법을 생각합니다. 그냥 이 넷, 그 몇 명이 됐든 그 넷을 일렬로 세우는 방법을 생각한 다음에 이걸 구부려서 돌렸을 때 같은 게 몇 개 나오는지를 세주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이걸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요. 이건 이해했죠? 네. 특이한 원순열의 특이한 케이스는 이해했습니까? 네. 그러면 저걸 저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이드나 얘들아 됐죠? 네. 이렇게 다른 모양의 사각형 탁자가 있다면 얘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원탁은 여기서 시작하는 A, B, C, D나 여기서 시작하는 A, B, C, D나 여기서 시작하는 A, B, C, D가 다 같은 거죠. 네. 시작이 어디든 다 똑같죠. 네. 근데 얘도 잘 보세요. 어때요 둘이서? 좋아요. 시작점이 같죠. 네. 여기서 돌리든 여기서 돌리든 똑같습니다. 저런 개새끼. 여기서 시작하나 여기서 시작하나 시작점이 똑같죠. 네. 됐어요? 네. 이래서 유튜브에 이상하구나. 여기서도 똑같죠. 맞아? 네. 여기서도 똑같죠. 네. 잘 생각해 보세요. 원탁인 듯 원탁 아니죠. 네. 맞아? 네. 원탁은 동그래. 다 똑같아.
똑같아야 되는데 저 새끼는 같은 것도 있고 다른 데도 있죠. 그래서 이런 직사각형 탁자는 일단 먼저 무조건 대각선을 잘라고 해. 원탁으로 생각을 한 다음에 서로 다른 걸 만들어줍니다. 무슨 말인지 보시죠. 총 몇이에요? 8개죠? 네. 10개죠? 원탁으로 생각해요. 원탁은 다 똑같아야 되는데 이 새끼는 시작 지점마다 가지수가 달라요. 다른 시작 지점이 몇 개 나와요? 5개. 이렇게 풉니다. 항상 이렇게 푸죠. 이거 나나형한테 배웠었는데. 왜 이걸 이렇게 쌤이 설명을 하느냐면 이런 게 있기 때문입니다. 자, 됐어요 여기까지? 네. 자, 항상 저렇게 원수녀를 저런 식으로 본 다음에 뭐 하라? 이렇게 하라. 보죠. 직육면체, 정육면체를 보죠. 주사위를 뭐 하라고요? 여기다가 정육면체 1, 3, 4, 5, 6을 써서 주사위를 만들 겁니다. 맞습니까? 네. 그럼 얘는 6팩을 6으로 나누고 막 이러고 싶죠. 그게 왜 안 되는지를 설명할게요. 들어보세요. 얘는요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총 몇 군데? 네. 6군데. 6군데. 알겠습니까? 네. 어디가 어디로 갈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럼 우리는 아무런 한 면을 고정을 시키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죠. 잠깐 이거 봐봐요. 이게 잠깐 잘못됐다. 하나 설명한 걸 놓쳤네. 이거죠. 이게 뭐예요? m팩을 n으로 원탁을 딱 n을 나누는 순간 네. 그 원탁은 더 이상 돌아가는 개수를 세지 않습니다. 고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말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고정이 된다는 얘기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한 면의 색깔을 칠합니다. 이 아래면에 6가지 색깔 중에 하나를 칠해요. 네. 6가지 색깔 중에 하나를 칠했죠. 네. 근데 이게 같아지는 게 총 몇 가지가 나와요? 6가지. 6개가 나오죠. 네. 이 빨간색이 밑에 있던, 앞에 있던, 위에 있던, 옆에 있던, 이쪽에 있던, 뒤에 있던 다 똑같죠. 몇 개로 셉니까? 네. 됐습니까? 네. 그리고 원탁에서 특정한 케이스처럼 생각을 합니다. 왜요? 마주보는 것처럼. 네. 내가 여기서 6을 나누는 순간 이 새끼 더 이상 안 돌아갑니다. 네. 이 6을 나누는 걸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고정하는 거. 원탁에서 n을 나누는 것처럼 고정하는 걸로 생각해요. 네. 이 말 이해합니까? 네. 그 마주보는 쪽은 얼마죠? 5. 여기 마주보는 쪽에 색깔을 칠한 거죠. 네. 네. 아, 이 질환을 하고 나면 남는 게 뭐냐면 이 옆면을 뭐처럼 볼 수 있다? 1. 원탑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4개를 1열로 배열한 다음에 4로 나눕니다. 이해하십니까? 네. 이게 정육면체에 대한 이야기죠. 오케이? 1988년 고려대학교 입학 문제였어. 존나 쉽네. 넌 못 가요. 됐어 여기까지? 네. 바꿔. 쉬우니까 얼른 지우고 활용 문제. 종리에 쉽다면 다 쉬운 거죠. 다 하죠. 네. 거기 창피해. 그 난리 피자 형이 똑같은 얘기 했었거든. 나중에 제발 가고 싶다 했는데. 자 봐요. 연습 진짜 하고 싶은데 그게 직육면체에 6개의 색깔 중 하나를 칠할 겁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한 면을 정하죠. 난 이쪽 면에 6개의 색깔 중 하나를 칠했다고 치죠. 네. 누구 나눕니까? 아니요. 같아지는 게 몇 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2를 나누는 그 순간이 무슨 뜻이라고요? 고정이에요. 더 이상 안 돌아갑니다. 네. 됐습니까? 네. 그러면 마주보는 대가리 쪽에 5가지 색깔 중에 하나를 칠해주죠. 네. 옆면만 보면 되는데 옆면이 달라요. 어떤 식의 사각형입니까? 같은 거. 이런 거죠. 그쵸? 네. 내가 이렇게 생긴 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4. 1열로 배열하라고 했죠. 네. 그리고 원탁처럼 보라 했죠. 네. 여기와 여기가 같은데 여기선 다르죠. 네. 여기와 여긴 다르죠. 이렇게 쓰는 답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원선임에서 네. 됐나요? 네. 됐습니까? 네. 자,
이제 원탁, 원순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네. 이제 그러면 문제를 같이 풀어봅시다. 네. 학교에서 지금 확률 통계하는 수능 특강 하냐? 아니요. 안 하냐? 이제 기백해요. 수능 특강 뭐야 문과 니네는 어디에? 끝났어요. 그래? 확통이 다 끝났다고? 이거 다 했어? 네. 차 아니야? 통. 보죠. 하고 가자. 여기 잘 보세요. 쌤이 아까 전에 했던 얘기 기억하십니까? 수능 특강 아니 평가원 기출 어려운 것들 조금 문제 남들이 다 맞추는 거 말고를 보면 예제 3번을 보시죠. 남학생 2명, 여학생 2명, 교사 1명을 포함하여 5명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 모양의 탁자에 둘러앉았어요. 남학생끼리는 이웃하지 않고 여학생끼리도 이웃하지 않는 상황이랍니다. 뭐 말인지 이해해요? 얘는요 원순열의 특별한 케이스죠. 그쵸? 네. 얘는 일렬로 배열하고 만드는 문제가 아닙니다. 5명을 쳐 앉힐 거예요. 네. 근데 여학생끼리 이웃해요? 이웃하지 않아요? 아니.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지요. 네. 남학생끼리도 이웃하지 않지요. 네. 방법은 이거겠네요. 남자 새끼를 첫 꽂아 놓습니다. 맞나요? 네. 그리고 여자 새끼를 첫 꽂아놔도 되겠죠. 네. 선생님을 꽂아놔도 되겠죠. 네. 계산을 가장 수월하게 하는 방법은 선생님 1명을 먼저 꽂아 놓죠. 네. 1명에 놓고 됐어요? 네. 그러면 이쪽에 남학생을 두면 네. 여기다가 남자 두고 여기다 남자 두고 칸이 지금 총 몇 개 남습니까? 4개 남죠. 네. 남 가능하죠. 네. 남 가능하죠. 네. 근데 남 되면 여 돼서 어떻게 돼요? 여자가 이웃하죠. 말 안 되죠. 네. 오케이? 그럼 남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을 먼저 써줘 봅니다. 맞나요? 네. 어떻게? 이쪽으로 이쪽으로 네. 다른 방법은 없지요. 끝났죠. 네. 상황을 크게 2가지로 나눠서 쌤이 설명한 겁니다. 이게 수능이랑 이쪽에 계속 나타난다 이 말이죠. 계속 이런 식의 질문을 던지시죠. 단순히 띡띡띡띡 계단을 던지는 게 아니고. 유제 5번 보겠습니다. 부모 2명, 자녀 4명을 포함한 6명의 가족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 모양의 탁자에 둘러앉을 때 부모 2명이 이웃하는 거. 내가 이건 아까 전에 케이스로 설명했습니다. 부모 2명을 한 덩어리로 봐버리면 끝. 네. 됐죠? 네. 그리고 부모님끼리의 뭐예요? 자리 바꾸는 거죠. 오케이? 네. 6명이 아니고 몇 명으로 바뀝니까? 5명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네. 안 어렵죠? 네. 다음 거 보죠. 3명의 사람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 모양의 탁자에 둘러앉힌 후 세 종류의 아이스크림을 각각 한 개씩 나누어 주는 경우라는 말을 보면 이거겠죠. 봐봐요. 얘 보죠. 뭐예요? 원탁이죠. 네. 4명을 4가지 색깔을 칠하고 뭐 4가지의 뭐 표시를 한다고 칩시다. 오케이? 이 안쪽에다 4가지 색깔을 칠하고 바깥쪽에 4가지 표시를 한다고 치죠. 그럼 4가지 색깔을 칠하는 경우의 수는 이걸로 생각할 수 있지요. 네. 네. 그 바깥쪽에 4팩을 하면 끝이에요. 왜냐면 그 모양마다 색깔이 다 달라질 거니까요. 네. 뭐가 더 이상 의미 없게 돼요? 돌리는 게 의미가 없게 됩니다. 이 말 이해하십니까? 네. 얘가 지금 그 얘기겠죠. 3명의 사람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탁에 앉혔어요. 네. 그럼 뭐가 돼요? 원탁에 앉히는 건 3팩을 3로 나누면 이제 더 이상 안 돌아갑니다. 네. 거기다 아이스크림 쳐 나눠주면 끝나는 거죠. 3팩입니다. 이해하십니까? 네.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죠. 네. 뭔 말인지 이해해요? 네. 오케이. 그럼 여기서 독특한 게 있는데 원탁에서
같은 것을 나눈다라는 개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얘 잠깐만 보죠. 그러면 이 원순열로 나는 이걸 연결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얘 뭐라고 쓰라고요? 네 개. 별할 방법은 왜 2로 나눠요? 똑같이. 이거죠. 네. 이해합니까? 네. 차이가 뭐죠? 왜 이걸 나눕니까? 늘 생각해보면 원탁과 동일합니다. 무슨 말이냐? 서로 다른 걸 보고 4팩이라고 쓰면 되겠죠. 네. 근데 A1과 A2가 서로 자리를 바꾸는 건 다른 가지수예요. 네. 그래서 이 팩을 나눕니다. 그 두 개 자리 바꾼 걸 한 쌍으로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네. 얘도 지금 똑같은 얘기겠죠. 서로 다른 걸로 봐요. 근데 A1, A2, A3가 서로 자리를 바꾸는 게 한 쌍으로 생각해 보시면 나눠지는 거 이해하시죠? 네. B1, B2도 두 개 동일하겠죠. 오케이. 네. 같은 것이 있는 순간, 즉 지금 몇 페이지를 펼칠 거냐면 12페이지를 펼쳐서 12, 13페이지를 펼쳐서 이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네. 이걸 한 덩어리로 본답니다. 원탁과 동일하죠. 원탁이랑 동일합니다. 같은 걸로 본다 이 얘기예요. 이해해요? 네. 계속 갑니다. 봅시다. 여기서 하고 싶은 말, 같은 것이 있는 순위에서 하고 싶은 말은 왜 나눠서 그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오케이? 길찾기를 잠깐만 설명하자면 어떤 길찾기든 사실 상관이 없어요. 이 푸는 방법은 다 비슷하거든요. 여기서 일로 갑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가지 못하는 곳이 있다 치죠. 대학일 거예요. 됐나요? 아 맞다. 서울에 있는 그 대학 중에서 서울대는 솔직히 사기고 서울대는 그거잖아요. 관악산 끼고 있으니까 개사기죠. 관악산 뭐예요? 관악산 산. 아 산이요? 그건 사기고요. 그건 서울대 거 아닌데 씨발 서울대 애들이 진학교가 제일 크다 그러죠. 서울대 그거는 관악산은 개사기고 서울에 있는 학교 중 제일 큰 데는 연세. 서울에 있는 학교. 설마 고려대에서 설마 아니에요? 아니야 고려대는 작아요. 오. 고려대랑 연대는 그렇게 안 커요. 건대가 미쳤습니다. 맞아요. 건대 개 아. 크던데. 건대에 호수가 있어요. 거기 호수 사이즈가 호수공보다 커요? 서강대와네. 경희대도 크지 않아요? 아니 상대 경희대 별로 안 커요. 경희대 진짜 걔 존만해요. 경희대 건축물들 되게 아니 걔네 진짜 존만해요 학교. 근데 진짜 대학 가보면 알아요. 진짜 커요. 근데 이제 거기에 셔틀버스 있는 거 이해 못하죠. 왜 50cc 택시 타서 강의실 이동해서 수업 듣는지 이해 못하겠죠. 남자애들은. 정말 그 정도예요. 근데 건대 존나 크거든요. 건대 호수에 서강대가 빠지면 한양대가 물에 잠긴대요. 무슨 그냥 개그예요. 나중에 되면 이해할 수 있어요. 한양대가 그 뭐냐 동부간선도로라고 이게 중랑천 흐르는 옆에 있어요. 근데 진짜 건대 존나 큽니다 호수. 진짜 존나 말도 안 되게 커요. 한번 가봐요. 호수가 있는데 거기 근처에 지은 거예요? 아니면 만들 때 호수 같이 만든 거예요? 그 거기가 원래 중랑천 지대거든요 다. 네. 근데 거기서 그냥 물길 끌어다가 그거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난 건대 관심이 없어. 진짜. 서울대 따라온 자아에는 따라온 서울대도 존만해요. 걔네 별로 안 커요. 근데 거기도 셔틀 있잖아요. 어? 서울대 셔틀 그거는 말했잖아요. 그것 때문이라니까. 걔네 그 관악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 거지. 서울대 별로 안 커. 아 언덕이 개 높아요. 맞아요. 어. 갖췄네요. 그다음 지방대 중에 제일 큰 건 대진대죠. 그냥 산 하나 전체 마을까지 통틀어서 대진대. 거기 가야겠는데. 거기 가다 보면 그게 의정부 포천인가에 있거든. 의정부에 있구나. 의정부 포탈이. 그래서 건대가 커가지고 올라가네. 같은 K인데 뭐가 달라? 야 니네 이거 다 녹화해서 내가 나중에 동생들한테 꼭 보여주려고. 이 털던 새끼는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이 찬호 형 것도 옛날 거 볼래?
그 전문대관 형들 것도 한번 볼래요? 너네랑 똑같아요. 녹화돼 있어요? 당연하죠. 걔네가 2016년도 거예요. 한번 찾아봐요. 유튜브에서 2016년도. 그럼 저희 말하고 녹화돼요? 다음 되죠. 정현 형만 찾아도 될 것 같아요. 아니야. 정현이는 뭐 그런 얘기는 안 했어요. 아 그래요? 그런 얘기는 안 했고 그 새끼는 게임 얘기를 주로 했죠. 또라이 새끼. 자 봐봐요. 이 호수 보여요? 네. 그래서 호수익이 나와. 연결하죠. 진행 방향을 잡습니다. 네. 이런 진행 방향을 잡는데 반드시 지나가는 점을 찍어요. 근데 그 진행 방향의 점을 찍을 때 내가 얘네 시험 보기 전에도 똑같은 비슷한 설명을 했겠죠. 네. 그 진행 방향의 대각선으로 잡는데 네. 그 점을 잡을 때 반드시 지나가는 점을 잡을 때 반드시 계산이 손쉬우며 빠짐없이. 근데 왜 대각선으로 잡냐면 겹치지 않게 세려고요. 네. 어디가 가장 계산을 손쉽게 할 수 있냐면 근데 반드시 지난 점이 있어요. 아니 반드시 빠짐없이 겹치지 않게 이 두 점을 빼고 갈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습니다. 왜 내가 이 두 점을 잡았냐면요 계산이 손쉽게 돼서입니다. 이거 PQ로 잡았죠. 네. A, P, B, A, Q, B입니다. 이 점을 잡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 될 겁니다. 이제 밑에는 길이 없는 거죠? 여기는 없는 거죠. 아, 그 말고요. 그 밑에, 맨 밑에. 됐죠? 그거 있으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됐죠? 자 보겠습니다. 표현. 봐봐. A에서 내가 왜 PB를 저렇게 잡았냐? 야, PQ를 저렇게 잡은 이유는 P를 거쳐 Q로 가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Q를 거쳐 P로 가는 방법도 없습니다. 겹치지 않게 진행 방향이 대각선으로 잡는 겁니다. 일부러. 안 겹치려고. 그리고 여기 왜 PQ 여기냐? 여기 아니고. 왜 이렇게 잡냐? 이렇게? 왜 여기 안 잡아보냐? 계산을 손쉽게 하는 방법으로 적절히 잘 고르는 겁니다. 어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마치 인수분해라는 느낌이 비슷해요. 그 오른쪽으로 항상 당겨도요. 어. 계산 복잡해져요. 네가 해봐요. 좆대 봐야 알아요. A, P, B는요 어떻게 돼요? A에서 P로 가는 거. 여기서 1로 가는 방법이 있으면 하나의 넷이죠. 네. 5팩에 4팩을 나눕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이해하죠? 네. 맞아요. P에서 B는 하나죠. 네. A에서 Q로 갔다 B로 가죠. A에서 Q로 가는데 네. 씨발 좆대인데 여기 못 가죠. 네. 그럼 얘를 또 잠깐 나가서 가면 돼요. 여기로. 됩니까? 네. 끝났죠. 3팩에 2팩을 나눈 다음에 이 두 가지예요. 끝. 계산을 손쉽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지. 꼭 저기를 잡아라가 아니에요. 아, 다 이렇게 이 두 점을 빼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 어디요? 이렇게. Q. 아 여기서 가는 거? 좆될 뻔했어요. 맞아요. 그쵸? 일로 가서 가는 것도 생각해야겠죠. 이 여기가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넘어가요? 플러스 1 해주면 돼요. 실수. 됐습니까? 반드시 진행 방향의 대각선을 잡는 이유는 뭐다? 안 겹치려고. 네. PQ를 저렇게 잡는 이유는 뭐다? 계산을 손쉽게 하려고. 이걸 머릿속에 꼭 기억해 주십시오. 됐습니까? 그러면 이 길 찾는 문제, 같은 것이 있을 때의 길 찾는 문제도 이 평면상에서 이 호수에 있을 때 되게 쉽게 될 겁니다. 조금 더 가죠. 입체 도형에 대해서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왜요? 같은 것이 있는 지금 길찾기 문제를 당연히 알고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 설명하는 겁니다. 아우 씨. 바로 비난. 너는 꼭실 잘 봐라. 꼭 잘 봐야 돼. 그렇게 까불다가 좆대잖아. 그러면 못 와 이제 쪽팔려서. 자 보죠. 진행 방향으로 정하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갈 때 A, 네. 위로 갈 때를 B, B. 뒤로 넘어갈 때를 뭐 C. C 이렇게.
A로 몇 번이요? 3번. 세 번. C로 한 번, B로 몇 번? 세 번. 3번. 총 7팩에 3팩. 3팩. 1팩 하나 필요 없죠. 왜요? 선생님 입시에서도 막 못 가는 점 이렇게 생길 수도 있어요. 관통 못 한다고 돼 있으면 그러니까 못 가는 점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 관통을 못한 이 씨발로마! 이 위에 뭐 갑자기 생겨서 위로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걸로 안 가면 되지. 진행 방향은 똑같이. 그렇게 자꾸 해요. 대각선으로. 그럴 때는 네. 대각선 점이니까 예를 들어 여기를 잡는 게 편하겠죠. 이렇게 4개만 찍으면 되니까. 이 중간쯤에 잡으면 좆됩니다. 존나 많거든요. 예. 알겠습니까? 네. 알아들었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제. 자, 이것만 잘 알아들으면 이게 웬만하면 거의 다 맞출 겁니다. 저 종석이 나왔더라. 어? 아닌데? A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간다고요? B로 가는데 최단 거리로 간답니다. 이해하죠? 네. 결론만 얘기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네. 물리적 곡선에 대해서 가는 방법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죠. 네. 이건 저기 점만 지나가는 건 알죠? 네. 여기들만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뭔지 알죠 이거? 네. 다 접해 있어요? 말은 깜짝 놀랐죠? 접해 있는 거예요? 예. 선생님 그러면요 자. 원 통과는 못 하는 거예요? 자. 아까 짓던 개가 일로 들어와 있네. 그렇죠? 잘 들어요. 얘에 대한 연결 상태만 가지고 이게 옛날에 확률 통계 예전에 이산수학이죠. 네. 옛날에 있었거든요. 선택 과목에 이산수학이라고. 그때 존나 많이 했던 건데 싹 빠지면서 이런 문제도 많이 빠졌는데, 그죠? 이제는 우리는 혹시 모르니까 니네는 차수 마지막이라 기출을 다 다뤄봅니다. 연결 상태가 똑같은 걸 찾는 겁니다. 얘와 동일한 연결 상태를 갖는 직선의 길을 네.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면 씨발라 새끼죠. 이로 가는 거나 이 직선으로 가는 거나 동일하죠. 네. 연결 상태를 찾아요. 같은 연결 상태의 직선 모양을. 시간 어려운데. 그렇겠다. 뭐 말인지 알아들어요? 그렇겠다. 되게 주둥이로 그렇게 딱 이 씨발이야 나도 할 수 있거든. 길이 짧아졌다. 그게 아니지. 지랄들하고 있어. 봐봐요. 이해했죠? 내가 말한 연결 상태는 이런 식으로 가는 걸 말하는데 얘 옆으로 돌려봅시다. 쌤 근데 절로 가면은 최단거리 아니지 않아요? 이는 아니죠. 어차피 이리로 갈 건데요. 얘의 연결 상태를 띡 돌려보면 마치 이쪽 2개 줄 보여요? 선생님 저 맨 마지막 줄 안 그려도 되는 거 아니었어요? 맞아요. 알았어. 좋은 거 찾았네. 하나, 둘, 셋, 4개. 하나, 5개 아니에요? 둘, 6개인데. 5개. 왜? 하나, 둘, 셋, 4개잖아. 왼쪽. 왼쪽에 너 왼쪽. 여기 따로 그려놨잖아. 아. 잘 못 가겠네. 자, 이거죠. 얘와 동일합니다. 이해하십니까? 이 그림 있는데. 잘 봐봐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 연결된 상태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어디서 어디까지만 가면 돼요? ASB까지. 그쵸? 네. 이 문제를 이제 여기서 네. 어디로 가는 가지수를 센 다음에 일로 가지수를 센 다음에 뭐 하면 빼요. 못 가는 데는 빼면 되는 거고 여사건의 개념인 거고 맞죠? 네. 문제가 어려워지다 씨발 그 끝까지 가면 네. 이런 길찾기 이런 거에 대한 킬러 문제들이 출제됐던 걸 보면 이렇게 연결 상태와 누구를 주로 다루냐면 대칭성을 주로 다루더라. 오케이. 계산을 싸그리 다 하는 게 아니고요. 대칭성을 다루게 하더라.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대칭이 되는 가지수에 대한 생각을 얘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네. 얘는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가는 방법을 보면 대칭인 거면 굳이 계산을 안 하고 어떻게 대칭 되게 곱하기 2에서 문제를 풀게 만들더라. 네. 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근데 대칭이면 저기 끝에서 끝 아니에요? 얘는 아니죠. 이렇게 접었을 때 똑같다고요. 가지수가. 여기서부터 일로 가는 방법이랑 이렇게 되는 이 문제는 그거 아니에요. 아 알겠어요? 네. 주로 킬러에서 다루는 건 얘하고 얘들아. 연결 상태를 바꿔내서 대칭이 되는 내용까지 이 둘 위주로 가려요. 알아들었습니까? 네.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됐었었다. 그러면 봅시다. 13번 보죠. 13쪽에 유제 9번을 보겠습니다. 문제가 뭐예요? 서로 구분이 되지 않는 세 개의 사탕과 서로 구분이 되지 않는 세 개의 초콜릿을 6명의 학생에게 남김없이 하나씩 준답니다. 맞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죠? 네. 사탕을 A 그리고 초콜릿을 B 그러면 A, A, A에 B, B, B입니다. 됐습니까? 네. 6팩에 3팩, 3팩입니다. 끝. 됐죠? 네. 6새끼한테 나눠주는 거죠. 네. 말 이해해요? 유제 10번은요. 어때요? A에서 B로 가는 거죠. 네. 맞습니까? 얘는 젖 같죠? 네. 생각이 젖 같죠? 가는 게. 네. 하지만 오른쪽 위로 가는 걸 빼버리면 한 가지밖에 안 되고요. 맞나요? 가는 길 두 개를 없애버리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다 하나만 더 그리면 되냐? 아유 씨발 다르네. 여기 봅시다. 푸는 방법의 요령을 좀 부리는 이런 거겠죠. A에서 어디까지 가요? B까지. 근데 세 개가 젖 같죠. 네. 진행 방향이 만. 대각선 그리고 계산을 수월하게 이렇게 잘라서 네. A에서 P를 갖다 B로 가는 경우 A에서 Q를 갖다 B로 가는 경우로 나눠서 계산을 하면 이 두 점을 빼고 갈 수 있는 아니 여기 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어때요? 이런 계산이 손쉬워지겠죠. 이해하십니까? 알겠습니까? 진행 방향의 대각선으로 점을 잡고 푸는 게 제일 수월할 것 같습니다. 이해하셔요? 쌤 근데 1, 1, 2, 1, 3 그거 하지 마요. 뭔데요? 그거 못 쓰는 거 나와요. 아 그래요? 네. 이거 저 수능이나 그런 데서는 절대 못 쓰는 거 나오는데 그거 나왔잖아요? 수능에 그거 1 그거 나오죠? 네. 그 즉시 욕 존나 처먹습니다. 아 그래요? 네. 피 때문에 응. 저기도 설정해. 하나 빼면 되죠 그냥. 여기서 여기로 가는 방법이 있어요. 세 개만 빼면 돼요. A에서 Q로 가는 거 이렇게 가면 되는 거니까. 어쨌든 거치는 게 없죠. 그렇게 연습하지 마요. 그거 쓰면 좆된다니까요. 그거 못 쓰는 거네요. 예. 아 그거밖에 몰랐는데. 진짜 그런 거 내면 욕해요 사람들이. 그거 니네 수능 출제 범위 아니에요. 수능 출제 범위 밖에 있는 거 내는 그 즉시 욕 먹어요. 누구한테 욕? 중딩 거 아니야? 소송 걸리죠. 평가원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학부모 교육연대 이런 데서 가만히 안 냅두죠. 왜냐면 수능 범위를 그럼 왜 정한 거야? 그럼 공교육의 범위를 벗어나? 그럼 사교육이잖아. 그래서 논술에서도 절대 옛날 거 못 내요. 그러니까 옛날 범위들이죠. 그러니까 직접 출제 범위가 뭐냐면 미적분투 수능 미적분투 기하벡터 확률 같은 게 거기서 벗어나잖아요. 네. 그럼 그 즉시 욕 존나 쳐. 제 사인 욕 지른 거 내면 안 되겠네요. 코사인 제2 법칙은 뭐 거기서 지문에서 추론으로 내는 거지. 절대로 대놓고 풀라고 못 줍니다. 아니 그 즉시 욕 존나 쳐먹고. 그래서 연대 고대 막 이런 학교들이 니네 2012년도 13년도 14년도 때는 지금 니네 킬러 문제 있죠. 더 어려웠어요 그거. 근데 지금은 킬러 문제가 더 어렵죠. 네. 논술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생각보다. 근데 12, 13, 14 이때는 씨발 헬게이트예요. 다음 거 갑니다. 자 중복 수열을 가는데 어디예요?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11페이지로 돌아갑니다. 보죠.
중복 순열을 보면 쌤은 그냥 중복 순열을 아까 전에 그냥 m 파이 r 설명하고 말았죠. 근데 대신 머릿속에 기억만 하셔야 돼요. 뭘 기억하냐? 중복해서 뽑대. 순서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중복 순열 대신에 난 함수의 개수로 설명을 대신합니다. 구까지요. 이렇게 할까요? 예. 어떻게 되죠? 5 있어서. 몇 곱하기 몇 곱하기 몇이에요 이거? 5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5죠. 네. 네. 끝. 왜요? 생각해보세요. 5개 중에 하나 고르면 5개 중에 하나 고르면 5개 중에 하나 고르면 5개 중에 하나 고르면 순서까지 생각된 거잖아요. 네. F1이 어디로 F2가 어디로 F3이 어디로 F4가 어디로 가?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중복 순열은 뭘로 퉁치면 된다? 함수의 개수로. 저렇게 보면 존나 쉬워집니다. 중복 순열을 항상 저걸로 보십시오. 그럼 안 되던 계산도 됩니다. 알겠습니까? 함수의 계산으로 항상 보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네. 이해해요? 네. 그럼 젖 같은 거 하나만 딱 설명하고 중복 순열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5파이 산 거예요?